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천가평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박윤국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천시의 5대 핵심 지역 공약을 시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포천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의 주도권을 가진 전략적인 거점으로 재편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장 재임 시절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해서 군사시설법 등 개별법 등 이 많은 중첩된 규제 속에서 포천의 미래를 상상하고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하나씩 결실을 이뤄냈다는 기정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벽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포천을 수도권의 전방이 아닌 전략적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시의 대전환 5대 공약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4호선 포천 연장 및 GTX G노선의 신설 지원입니다. 진접에서 내천을 비롯해서 가산, 군내, 신북으로 이어진 4호선 연장 계획은 출퇴근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신도시 계획의 중심도시를 지르는 이 4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포천의 정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다른 핵심의 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 노년에서 을레를 지나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G 노선은 남부 중심의 수도권 교통망 구조를 동북부를까지 확장하면서 포천을 단절하여 연결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교통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이 복지이며 교통이 도시의 존립의 기반입니다. 포천은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신도시급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유치입니다. 포천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대규모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점을 살려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거, 일자리, 그리고 산업을 비롯해서 교육, 관광 이 모든 것이 함께 호흡하는 복합적인 자족도시로서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컴팩트 시티라는 압축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단지 기업을 비롯해서 몇 개를 유치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포천의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며 청년의 귀환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미래 전력산업의 생태계의 조성입니다.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 아래서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정책적인 반전이며 그리고 국가가 결정해야 할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이 초석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던 대군계곡과 상정호수의 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상징인 대군계곡을 비롯해서 상정호수는 단순한 관광지 소재를 넘어서 포천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의 관광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들을 적극적인 관광 재개발을 통해서 생태문화 체험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 플랫폼을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 관광객이 함께 순환하는 구조,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 양립하는 체계를 포천이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넷째는 포천의 국제 스포츠타운의 조성입니다. 이 스포츠타운의 조성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단기와 중기적, 장기적으로 봐서 국제 규모의 이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평창이라든가 국내에 있었던 그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대회 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천은 스포츠 인프라에 최적화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제규격의 체육시설, 그리고 대형 공연장, 스포츠 아카데미, 체류형의 관광시설이 결합되고 여기에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의 국내 산업을 유치한다라는 이런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복합형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를 앞으로 지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외형만을 확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포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젊은 도시, 그리고 건강한 도시, 글로벌 교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3번 국도의 수원산 터널 양방향 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한 방향의 수원산 터널은 아시겠지만 지난 분단 이후에 70년 만에 이재명 후보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약 70% 이상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평소 들어오는 것이 4차선이고 또 포천 쪽으로 빠지는 것이 4차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양방향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시내에 진입하는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양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선단의 포천의 도심, 그리고 국내 신북을 아우르는 이 교통의 축이자 접경권 개발의 관문이 되는 도로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확장 계획을 검토되고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들께 체감할 만한 발전을 못 이루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만큼은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양방향 도로 확장과 함께 반드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검토를 해서 하실 것입니다. 법적 개정적 실행 기반을 함께 이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이 5가지 공약은 단순히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연장하고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뛰어넘어서 국가가 방치해온 이 도시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가 내놓은 회복과 존중의 선언이자 그리고 무너진 균형 발전을 새로 세우고 시민의 자존을 회복시키는 미래 도시 포천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포천시의회에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포천의 대전환을 완수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길에 모든 역량과 또 신념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 보신 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잠깐 시작을 하기 전에 기자분들을 다 소개를 했죠. 안 했습니까? 원래 먼저 소개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여간 그거는 뒤로 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네, 포천일보 안승환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한참인데 뭐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포천 가평의 경우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특히 목표치 내지는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추정치가 될 수 있을 건데 포천 가평 특히 포천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평 또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데이터 지금까지 우리 중앙당에서 포천과 가평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나오지만은 포천은 예상보다 잘 이겨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평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데 약간 약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거운동원, 우리 당원 모두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라방송 유재표 기자인데요. 일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이제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에 어떤 주제로 좀 지을지 좀 구체화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뭐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어디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안을 또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남양주를 비롯해서 또 양주 또 동두천, 연천 등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포천만 유독이 없죠. 없는데 우리는 그런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IT 산업을 소위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미국에 오는 실리콘밸리 국내적으로도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중소벤처기업들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도 전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젊은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천보다는
미래의 포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공약에 포함됐고, 오래전부터 우리 포천은 지방산업단지나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했어도 국가산업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중요한 그 산업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포천 시민방송의 서울승기자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포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이제 포천 시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동면에 그 위치한 양수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시장님 시절에 추진하셨던 그 양수 발전소가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뭐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이동면에 네. 그 이동면에 있는 그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 에 대한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이 아니지. 네. 그건 이미 결정된 거라. 네, 또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추진이 계속 되는지 정말 무척 궁금합니다. 예, 또 다른 또 한 가지. 또 다른 해주시죠. 거는 이제 첫 사업을 둔 그 옥정 간의 7호선 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도로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 중인 7호선 전철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천에서 그 옥정역에로까지 가서 또 그 옥정역에서 내려서 1호선을 갈아타서 의정부로 가게 되는데요. 그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양수 발전소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이동 도평리 사형산 그 방향에 거의 한 600호지 정도의 산정호수의 2배 반만한 호수가 이제 또 생기게 되고, 그 밑에는 1배 반만한 이제 호수가 생기는데, 우리 포천시가 당시 이제 유치를 하게 됐고, 이 유치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보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거의 다 보상이 이제 대운이 다 끝나고 아마 내년도 정도 돼서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그 민원을 잘 해결을 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호선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철도라는 건 다 환승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하는 사람은 셔틀이라는 이런 말을 써요. 셔틀이라는 게 없습니다. 환승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7호선은 환승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정부에서 양주, 옥정에서 들어와서 덕정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GTX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지금 전철 7호선은 옥정에서 이제 포천시 쪽으로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환승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차후에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은 웬만한 데는 다 환승입니다. 일단 옥정에서 환승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목적지까지 가고, 또 다른 목적지를 뭐 동서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서 또 환승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철도라는 건 쭉 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양주시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옥정에서 덕정으로 갔다가 지금 덕정으로 갈 거냐, 덕정에서 다시 포천시로 이렇게 들어올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옥정에서 포천시로 들어오는 거를 우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아까 2030년도까지라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109, 209, 30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 공사하는 거 보면 109 앞에서도 하고 중간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는데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해서 속도감 있게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드림 뉴스 최철규 기자입니다. 그 지난 3년 전의 대선 그리고 지선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이지만 그 상대 당이 중앙 정부의 소통 또 그 지방 정부 수장을 역임하면서 원활한 그 정책 위반 그리고 포천의 새로운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파면으로 봄꽃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지금 박윤국 위원장 당시 시장님으로서 소통이 굉장히 원활했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광역단체장과 지방단체장이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물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거의 광역단체장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됐을 때 포천의 지방정부의 지방행정에 여파를 꽤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최근에 박윤국 위원장님께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는 포천시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 게 구체적으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 행정을 이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밑에서부터 꼼꼼해서 올려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천의 전철 7호선을 유치할 때도 행정으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은 100년이 가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듯이 나란히 동시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동안에 뭐 포천이라서 애정도 가졌겠지만은 더 많은 애정은 접경 지역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의 최북단 마을인 우리 그 포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고 또 포천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동면 노곡리에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구성되는데 모든 중요한 군사시설은 포천에 대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편성이 바뀌었지만은 5군단, 6군단, 한 시에 2개의 군단이 있었던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동양체대의 사격장이 포천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지금도 현재 입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포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지난번 선거 때도 254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출발점을 포천시로 삼았던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포천시 시민들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무조건 되고 보수 쪽으로 나가다가 우리 시민들도 많이 깨우쳐지고 이게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일할 사람을 뽑았고 이분들이 포천 지역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끔 한 것도 우리 포천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특히나 우리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응원을 예상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을 우리 포천시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 이 지역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인 것을 반드시 올바르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공약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5대 공약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카드로
이런 공약을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또 사소한 불편한 사항들은 우리 당 소속의 또 도지사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참은 노를 절 때가 됐다. 그래서 힘차게 우리가 노를 지면은 우리 포천이라는 지역이 또 가평이라는 지역이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LG 뉴스 정현수 기자입니다. 오늘 포천의 5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대개역 4대 공약을 가평군도 발표하셨죠. 가평군도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예,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십니까? 모레 정도 예상합니다. 네. 가평은 4대 공약 중에 진짜 절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천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 가평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시니까 가평에 일어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가평에 인구가 지금 현재 한 6만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평 지역은 대부분이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춘천을 향해서 머무르고 아시겠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군사시설법을 비롯해서 살림법이라든가 이런 기타 개별법으로서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지난번에 적경지역 지원법에 관해서 가평군이 일부 포함됐지만은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 가평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가평군 자체도 대안이 없습니다. 가평군 자체도. 그러면 이런 대안들을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평이라는 거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또 가평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반들이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가평에 관련된 거는 그날 가평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천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개혁이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뒤집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평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세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것이 가평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수변구역이라든가 반세기 동안 있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가평 국민들은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평군이 보면은 어렵다라는 건 알면서도 지난 70년 동안에 이 대안을 정치권에다 제대로 대안을 만들지 못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 또 설상가상 또 그 제안을 갖고 있는 게 자포자기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와 있었어요. 이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아무것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중에 10개 시군 중에서 파주가 외국인 투자 법률과 그 다음에 다른 법으로 해갖고 LCD 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도서 출판 단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9개 시군에서는 의뢰 안 되는 줄 알고
계획도 준비도 추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쪽의 공무원들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시겠지만 적경지역 관련된 것도 가평군청에 이 팀장 하나가 그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하고 군수가 하고 누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듯이 그렇게 창의력 있는 공무원들을 잘 길러내고 그런 준비를 잘 함으로 인해서 가평군은 대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자신을 갖고 지난번에도 총선에 임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분명히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이제 이건 추가 질문이고요. 위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하셨고 총선에 출마하셨고 그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네, 다음 행보는 어디냐면은 네. 이번 21대 대선을 잘 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은- 노를 져서 네, 확실하게 앞으로 답변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다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 좌측에도 서 있습니다만은 민당이 누워서 떡 먹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 그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이 인재를 잘 만들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양성에 주력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후배 양성이 이 태권도가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세요. 네, 이제 양사영 기자입니다. 요번에 포천의 5대 공약을 보니까 이게 기시감이 듭니다. 처음 나온 공약도 아니고 지난번 지방선거 총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전철 4호선, GTX 노선, 그 다음에 그 국제 스포츠타운, 그 다음에 43번 국도 수원산터널 확장, 이런 게 내년 또 6월 3일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민들은 이번 공약을 보면서 이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지 박용국을 지지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면은 박용국 전 시장님을 지지하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간에 그런 일들이 다 이재명 당시의 도지사님과 같이 함께 공유했던 일들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포천시장도 그렇고 포천국회의원, 포천 가평국회의원도 그렇고 가평군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하고 포천시와 가평군을 확 변화를 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확 변화는 시키는 건 고사하고 3년 동안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당차게 일할 줄 아는 이재명 후보가 그 캠프에서 이 공약이라는 건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주입식 선거 방식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경청 투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번에 만들어내는 걸 공약으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가 발전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신도시 사업도 그냥 맨 땅에다 신도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기반 시설을 해야죠. 일단 먹는 물을 가져와야죠. 도시가스를 가져와야죠. 철도가 있어야죠. 고속도로가 있어야죠. 이러고 이후에다가
신도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걸 신도시 세운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민주당 정부는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낸 바로 민주당의 이런 정책적으로 이 일들이 다 된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4기 신도시 사업이 여기 150만 평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죠.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시대에 맞는 과거의 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 지금 IT 산업이 이렇게 가고 있는, AI 산업이 가고 있는 이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같이 함께 인근 지역하고 가평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런 관광, 뭐 이런 주거, 뭐 이런 모든 정주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 도시가 성장한다. 우리만 잘 사는 것보다는 인근 도시도 함께 잘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네. 5대 공약이라는 게 경청 투어의 결과 얻어진 그런 공약이 아니라 기존에 박용국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던 그런 공약과 너무 중첩되지 않냐.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적십자 병원 설립, 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공약 중에. 포천에는 그런 새로운 공약이 있습니까? 이재명과 박용국은 100%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박용국이다. 그럼 박재명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아까 질문했었던 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천시 가평군 시민들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어서 그나마 지난 정부 윤 정부를 만들고 지방자치 수장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난 정부의 또 포천시의 가평군의 지방자치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동시에 셧다운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시나 가평군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그 비전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포천이나 가평에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까 경청투어라는 얘기하고 우리 양상은 기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새로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멈춰서 있던 거를 다시 출발시키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그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자리를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들 귀한 거론을 하셨는데 인사를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대창 분장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시의회 부의장 연재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천시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5개의 공약을, 대표 공약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포천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염두에 놓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우리 박용국 지역위원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또 정치적인 같은 행보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포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포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손세아 운영위원장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세아 운영위원장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써봤으니까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했던 일을 대한민국으로 확장시켜서 영향력 있게, 실효성 있게 우리가 도구를 쓸 수 있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 저희 포천에서 최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가장 여실히 실효성 있게 느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부터 해서 더 많은 것들이 포천 시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현규 우리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위원장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당시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박영구 위원장님께서 시장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 당시에 포천에 여러 번 왔다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공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을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오명실 대변인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5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고 이 5대 공약은 기시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포천의 수건 사업이었고 포천에서 하고 싶었던 걸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그게 하나 둘 쌓여서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포천이 경기북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포천 시민들도 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포천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만하라고 했는데 밀어달라고. 밀어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건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다들 말씀 잘했고